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전승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요 과제를 담당을 했었고요. 고교 전문대 연계 통합 교육과정 운영 안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하고 이제 혁신 지원 사업의 부침으로 요 내용이 간략하게 이제 소개돼서 나갔더라고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를 좀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개드릴 부분은 하나의 이제 예시일 것 같아요. 예시인 거고 학교별로 좀 그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학교별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자율적으로 이제 이런 모델을 좀 설계해서 운영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연계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처음 뭐 국정과제로 이번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는 있지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그 모델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뭐 연계 교육 과정이라든지 최근까지 이제 하고 있는 뭐 여타 그 중기부의 그 중소기술 중소기업 기술사관 뭐 사업이라든지 여타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 시도들이 그동안에는 사실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던 것은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이번에 문제점을 좀 최소화하고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저도 그렇고 교수님께서들도 그렇고 좀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점은 미리 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작년에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위주로 간략하게 좀 자료를 위주로 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정과제에 사실은 이 포함된 배경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 그 뭐 교수님들이 더 많이 이런 유사한 자료들은 더 많이 보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뭐 조금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기술 고도화에 따라서 이런 이제 고숙련 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졸이나 석박사급 인력뿐만이 아니고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어떤 고급 고숙련 인력, 중급 이상의 인력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 예시로 보면 이제 이런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에서 계속 이제 이런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이 인력 부족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향후 전망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제 인력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할 거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뭐 산업통상부 자원부의 뭐 자료라든지 여타 부처의 자료들을 봐도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국정과제에 포함됐었던 첫 번째 이제 그 배경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고교하고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뭔가 이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 국정과제에서 뭔가 이제 그 학제를 개편하겠다. 이제 5년짜리 고교 3년과 전문대학 2년 혹은 3년을 연계해서 아예 그냥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학제 시스템까지 이제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에는 뭐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연계 교육 과정으로 이제 접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산업 분야에 뭔가 이제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면 고등학교 따로 전문대학 따로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뭔가 좀 연계하거나 통합을 해서 교육 과정을 성장 트랙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추진 배경으로 검토가 됐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교 3년, 그리고 전문대 2년 혹은 3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화 과정까지 이렇게 좀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운영함으로써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및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스킬을 습득한 인력을 좀 체계적으로 양성해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국정과제에도 그렇고 핵심적으로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조기 졸업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 통합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학기 정도를 좀 조기 졸업 기회를 줘서 입직 연령을 좀 단축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 운영 모델에서는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전문대학 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등록금 문제라든지 뭐 학칙 개정에 따른 뭐 이제 조기 졸업 기회 제공에 대한 검토라든지 학사 운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이제
통합교육과정 운영 모델에는 이 조기 졸업 기회 제공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담겨 있다. 이 부분은 연구 수행 과정에서도 이제 교수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근데 이 부분은 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되고요. 그다음에 첨단학과 아까 이제 신산업 분야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첨단학과와 연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뭐 권고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부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신산업 첨단학과로 제한하는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학교별 특성화 분야라든지 여건이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신산업 분야를 위주로 하되 첨단학과가 아닌 분야도 적용해서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국정과제에 담겼었던 몇 가지 이제 추진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저희 연구에서 제시한 이 비전 및 전략, 크게 한 3대 전략을 조금 수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고교와 전문대학의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네, 이제 미래 지향성, 뭐 AI나 반도체, 이따가 이제 수요조사 결과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를 좀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여타 유관 사업인 중소기업 기술사관, 뭐 여타 부처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는 조금 차별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현장성인데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이론 중심의 교과목 편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 뭐 프로젝트식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를 일정 부분 좀 일정 기간 이렇게 아까 이제 코업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코업 모델과 이런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과정의 모델을 조금 약간 결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요걸 좀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이 이제 이렇게 비전, 추진 목표, 전략, 환경 변화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대내 환경 변화 이제 아까 추진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이제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입학 자원 확보가 좀 조기에 좀 확보한다라는 좀 측면, 그다음에 이 졸업생들에 나아가서는 이제 취업 연계까지 이제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측면, 요게 이제 대내 환경 변화의 주요한 측면이고 3대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성, 미래지향성, 현장성 이렇게 좀 설정을 작년 연구에서는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교육과정의 개념은 일단은 이렇게 이 워딩된 거와 같이 3자예요. 크게 직업계고 전문대학, 기업이 뭔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통합교육과정을 사전에 설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고교 단계에서부터 이제 뭔가 교육과정을 뭐 선이수를 하고 그 선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에서 좀 조기 졸업 학점을 미리 인정해주고 조기 졸업을 뭐 시켜준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요 기본 개념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 특정 신기술 분야라고 이제 명명돼 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하나의 좀 권고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은 일단 첫 번째는 신기술 분야의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본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전문 기술 인재의 조기 확보 측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입직 연령 단축까지 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직업교육 체질 개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컨소시엄 사업단 구성이 전제가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든지 간에. 근데 당연히 컨소시엄 사업단의 주관은 메인 주체는 전문대학이 돼야 될 거고요. 전문대학과 직업계 고등학교와 산업체가 하나의 이제 컨소시엄 사업단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더 바람직한 것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지자체까지 조금 끌어들일 수 있다면 훨씬 더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 컨소시엄 사업단의 운영 방식은 구성 방식은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이 하나의 고등학교와 하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한 형태가 있을 거고, 요게 이제 가장 운영하시기에는 용이한 형태일 텐데, 교육과정 연계라든지, 뭐 취업 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여기 가장 이제 단일 직업계고 단일 기업이 가장 용이한 모델이겠지만 뭐 학생 모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단일 직업계고 형태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복수 직업계 고등학교 형태가 또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어, 단일 직업계고 단일 기업 혹은 복수 직업계고 복수 기업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단일 직업계고 모델 권고 요거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복수 직업계도 고등학교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통합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더라. 왜냐하면 고등학교마다도 학과도 좀 차이가 있고 교육과정도 운영 방식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직업교육 고등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과정을 사전에 세팅을 하고 들어오는 모델을 권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단일 직업기고 모델을 권고한다. 요 정도 차원으로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나타낸 이제 제3자의 역할을 조금 이제 도식화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전문대학에선 당연히 이제 전문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이런 신기술 분야의 심화 과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전문대학에서는 심화 과정, 직업계고등학교에서는 입문이나 기초 과정 이런 수준별로 이렇게 과정을 이제 운영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반, 별도반이라고도 하고 특별반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통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클래스를 좀 편성을 해서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이제 전문대학과 직업계고의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협약 기업이 당연히 교육과정 개발에 사전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뭐 멘토링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한 역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유급 인턴십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전문대학 과정에서는 실제로 기업에 좀 나가서 기업의 현장 경험을 좀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채용과 뭐 100%다 그 채용 연계는 불가능하겠지만 뭔가 졸업생을 채용할 때 뭐 서류 전형을 좀 면제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취업할 때 약간의 좀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약 기업의 역할로 저희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합교육, 이게 근데 가장 애로사항이죠. 이게 사업 운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는 4년, 빨라야 5년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명확한 5년 후에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을 일단 사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3자가 중심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대응 투자까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뭔가의 하나의 큰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뭐 동아대나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교육청하고 직업계고등학교 좀 연계를 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는 사례니까요.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현행 체계, 현행 학제 시스템의 큰 틀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교 1학년부터 전문대 2학년, 3학년 과정까지 이렇게,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교수님들께서 이제 고민해 주실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고등학교 1학년은 대부분 현재 지금 보통교과 중심, 그러니까 전문대로 치면 교양교과가 되겠죠. 보통교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2학년부터 아마 조금 전공과 관련된 교육과 뭐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간략하게 이 사업에 대한 소개나 요 탐방 요 정도 이제 수준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통합교육과정 운영은 아마도 2학년 때부터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통합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기업과 전문대학과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뭔가 참여를 해서 이런 5년짜리 교육과정을 사전에 세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의 중복을 좀 최소화하고 전문대학과 고등학교 간의 이제 수준을 좀 위계화해서 교육과정을 사전에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5년짜리 통합교육과 과정 로드맵을 이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것도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는 뭔가 이제 이 입문 수준의 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 차원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통합교육 과정에 진입을 해서 기초 수준의 역량 제고를 위한 뭔가 이제 교과목을 편성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 이제 기업에서 뭔가 이제 전문가 특강을 좀 한번 와준다든지 아니면 뭐 해당 분야 전문가를 좀 불러서 이런 이 분야의 좀 교과목을 실제로 좀 소개를 해주고 특강 형태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좀 고민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문대 1학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프로젝트식 학습을 좀 한다라든지 전문대학 2학년에 이제 뭐 유급 인턴십을 좀 제공한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코업 운영 방식과 조금 연계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IBM 피텍 사례가 가장 유사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IBM을 주도로 해서 고교와 전문대학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례인데 이게 이제 아직은 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례다 보니까 그 성과나 이제 참여 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요 IBM 피텍 사례에서도 보면 전문대학 단계에서 유급 인턴십을 제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IBM의 그 채용과 연결을 할 때는 서류 전형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사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과정을 운영하실 그 계획이 있는 학교시라면 요 IBM 피텍 사례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사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유니텍 사업이라든지 피텍 사업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관된 사업들은 좀 참고를 해서 모델을 좀 설계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통합교육과정 운영 방식 이것도 하나 예시인데요. 아까 이제 보셨던 그림하고 좀 유사한데 고교 1학년 때부터 전문대학 2학년까지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어떤 수준의 어떤 방식의 교육을 제공할지 이런 것들도 좀 사전에 세팅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7페이지 하다못해 이제 운영인데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떤 이 학생들한테 이 통합교육과정의 비전을 좀 설명을 해주고 별도반 편성 클래스가 좀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 30명 정도 확보가 돼야 될 텐데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참여를 유인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와 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전문대학은 이제 이 학생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학칙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기 졸업에 대한 부분이 이게 좀 가장 좀 애로사항인 부분인데 5년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결국 경우에 따라서 한 학기 정도는 조금 뭔가 조기 졸업 기회를 제공해서 학생들한테 약간 인센티브를 주자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그 국정과제에 들어갈 때부터 좀 검토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은 전문대학별로 조금 이 학점 선의수 방식이라든지 조기 졸업 이 부분은 좀 학교 여건에 맞게 학칙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연동을 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기업이죠.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기업을 참여시키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은 기업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나 메리트는 별도로 이제 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건지 이게 여전히 좀 딜레마로 남아 있다. 저도 고민이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교육부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좀 함께 고민해볼 포인트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사업을 아까 이제 중소기업 기술자관 사업에서도 보면 학생들의 중도 탈락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 문제도 있고요,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이게 사실 말이 5년이지 뭐 한 7년, 8년 이렇게도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좀 같이 이 컨소시엄 사업단별로 이 중도 탈락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좀 아까 이제 기업 모집과 함께 가장 좀 애로사항인 부분이고요.
컨소시엄 사업단별로 졸업생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은 조금 사전에 뭔가 이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혁신지원 사업 신청하실 때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조금 이 취지나 목적 자체는 좋으나 사전에 이제 선결돼야 될 문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합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기 졸업 그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 중도 탈락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졸업생 사고 관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해결, 컨소시엄 사업단별로 이제 계획 수립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저희 요거는 이제 전문대학 그 이랑 특성화고랑 기업체 이렇게 좀 작년에 수요조사했던 결과니까요. 이건 좀 참고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이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뭐 참여 의향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 애로사항 이런 것 예상되는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 2주간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응답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75개 교의 교무부장 선생님들 그다음에 전문대 103개 교의 뭐 기획처장 님들 그리고 이제 기업 인사 담당. 요 기업 인사 담당자는 그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대학 지원사 협약 기업에 사업 담당자가 응답을 했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이 통합교육 과정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4분의 3 정도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고요. 전문대학에서는 또 이 긍정적 인식 정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한 80% 넘는 분들이 이 사업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신산업 분야의 인력을 좀 뭔가 고교와 전문대학이 연계를 해서 통합 체계적으로 양성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든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 노란색인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자생적 모델 창출 전문대학 입장에서 이런 응답도 3분의 1 정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그 성과 창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참여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중기부 사업하고 저희 사업을 좀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인 부분이고요. 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기업에 어떤 메리트나 인센티브를 주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컨소시엄 사업단별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그 별도반 구성을 이 클래스는 좀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 통합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클래스는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재정 지원 요구가 있다. 통합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재정이 상당히 이제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재정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별도로 이제 예산 지원은 조금 이제 검토를 해봤으나 그런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은 전문대학에서 좀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 공통적으로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나 홍보가 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 교수님들의 좀 공통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특성화고는 사실은 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과정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하고 좀 사전에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또 이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역시 참여 기업의 협조 및 지원 부족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어려움이다. 이외에도 참여 학생을 어떻게 모집할 거냐, 학생들의 최근에 이제 전문대학 진학 기피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게 좀 가장 저희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봤던 부분은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의 학교에서 이 사업에 그래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고 좀 응답을 해주셨고요. 다만 근데 이제 특성화고나 기업체는 참여할 의향이 절반에 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특성화고와 기업과의 이 참여를 어떻게 이제 조금 협약을 맺을 때 참여를 유인할 거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희망 분야를 좀 물어봤어요. 이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로 참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가장 그 응답이 높았던 게 이제 미래 자동차 분야하고 빅데이터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가장 응답이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 여기 가장 좀 이 막대기가 길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그렇고 전문대학도 그렇고 좀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여기 이제 미래 자동차 분야라든지 뭐 이런 빅데이터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참여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여기 이제 1순위 응답을 정리한 거고 1, 2, 3순위를 통합해서 봤을 때에도 인공지능 분야라든지 뭐 미래 자동차 분야라든지 빅데이터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뭔가 통합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계속 좀 반복적인데요. 학생 모집의 어려움, 전문대학 진학 기피에 대한 부분, 특정한 인센티브가 없다, 기업이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저 교수님들께 이제 말씀드리도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하실 때 이제 어떻게 좀 면밀하게 검토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도 교육을 위한 인프라나 제반 여건이 부족하다,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 설계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